자, 여기까지 해서 슬라이드 58페이지. 이 녀석은 2014년에 위너에서 이렇게 배치놈도 큰 혁신이었는데 레지넷이 빵 등장해가지고 낮아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아켈시를 또 3%또 낮춥니다. 그리고 보시면 레이어 개수가 갑자기 확 늘었죠. 222개의 레이어에서 152개의 레이어가 됐습니다. 2015년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과 함께 엄청나게 큰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의 그 요체가 이제 레지넷에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그 모티베이션과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 구조에 개선이 있었는지 살펴보죠. 자, 아무튼 우리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후에 10개 이상의 레이어를 배울 수는 있어졌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더 깊은, 정말 더 많은 레이어를 쌓으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 옵티마이제이션만 잘 된다면 더 층이 많아진다고 해서 나빠질 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따 얘기가 되겠지만 깊어지면 그냥 이전 레이어를 대충 아이덴티티가 되도록 하면은 그냥 레이어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어차피 레이어가 많다고 해도 일부 레이어가 아이덴티티처럼 취급이 되면은 그냥 적은 수의 레이어랑 상관이 없잖아요. 적은 수의 레이어랑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층을 많이 쌓는 게 층을 많이 쌓은 모델이 층을 적게 쌓은 모델을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트레이닝이 아무튼 여러 가지 퍼포먼스가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전히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모델은 얕은 모델보다 레이어가 적은 모델보다 성능이 안 좋았다고 해요. 테스트 에러가 56레이어짜리 네트워크가 훨씬 더 안 좋았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그 깊은 모델이 너무 많이 배워버린 건 아닐까. 트레이닝 셋을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오히려 그 테스트 셋은 안 맞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캐밍해라는 이 레지넷의 일저자가 실험을 해봤더니 오버피팅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심지어 트레이닝 에러조차 딥 네트워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트레이닝 자체가. 자,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은 트레이닝이 잘 됐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너무 그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트레이닝이 제대로 안 되네요. 언더피팅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깊은 모델은 되게 중요한 건 천재적인 직관입니다. 그 깊은 모델은 더 얕은 모델을 재현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냥 얕은 모델의 레이어를 똑같이 복사해온 다음에 다른 레이어들은 모두 그냥 아이덴티티를 내뱉도록 그 웨이트를 잘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모델은 적어도 그 얕은 모델이랑 적어도 비슷한 성능은 내기를 좀 기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걸까? 근데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아까 그림을 사람들이 그 일저작을 그려보니까 트레이닝에 문제가 있었어. 아, 이거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옵티마이제이션 문제구나 하고서 이제 일저자가 그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모델이 옵티마이즈가 힘들어. 좀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이덴티티를 배울 수 있는 레이어가 그러니까 아이덴티티조차 쉽게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저자가 내놓은 해법이 뭐냐?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손봅니다. 어떻게 손보냐면요. 아무리 깊은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블락을 쌓는다고 해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못 배우는 일이 없도록 아이덴티티 펑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그 네트워크 구조를 좀 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아이덴티티 펑션을 배우게 하냐? 아이덴티티 펑션을 더
더 쉽게 외울 수 있게 한다 쪽이 좀 더 가깝네요. 자, 그래서 왼쪽이 B4입니다. 옛날에는 X에 컨볼루션 집어넣고 렐로 씌우고 컨볼루션 집어넣고 그다음에 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아웃풋을 HX라고 했었습니다. 레지듀얼 블록은 뭐냐면요. 자, 컨볼루션 두 번 하고 중간에 렐로 끼우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무엇을 끼워 두냐면 이 input x를 똑같이 더해가지고 자, 그래서 non-linearity 컨볼루션 레이어랑 non-linearity를 더한 애를 fx라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x를 더한 녀석을 이제 윗단 레이어로 보내주게 됩니다. 이게 레지넷이 그 제안한 네트워크의 그 모듈 구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면은 아이덴티티 펑션은 어떻게 배울 수 있나요? 이 두 개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모두 제로로 설정하면 그냥 요 두 개의 레이어는 무시가 되고 밑에 있는 레이어가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덴티티 펑션을 더 잘 배울 수 있게 이 구조가 더 그냥 바라건대 이전 구조보다는 아이덴티티 펑션을 더 잘 배울 수 있기를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럼으로써 얕은 네트워크를 더 잘 모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게 아이덴티티 펑션 배우는 관점에서 얘기고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 더하기라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로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은 더하기 노드의 역할은 다운스트림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해주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를 그냥 똑같이 카피해가지고 요 두 개로 들어온 화살표에 각각으로 그 그레디언트를 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 요 컨볼루션 두 번 패스해가지고 밑으로 그레디언트를 패스를 하기도 하고 거기서 뉴메리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은 여기 윗단에 더하기 노드에서 다운스트림으로 내려온 그 그레디언트가 바로 이게 두 개 레이어 밑으로 바로 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막 이상하게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위에서 바로 그레디언트를 쏴주기 때문에 중간 단계에서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는 문제를 어느 정도 좀 경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지듀얼 블락 x를 여기 두 레이어 위에 올라가가지고 더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직관은 요 지름길을 넣음으로써 아이덴티티 펑션을 더 잘 모방을 할 수 있는 거고 전체 네트워크 구조가 아이덴티티 펑션을 중간중간 레이어 구조가 아이덴티티 펑션을 훨씬 더 잘 모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이트는 이 더하기 노드가 있음으로 해서 위에서 업스트림에서 내려오는 그레디언트를 똑같이 카피를 해서 바로 두 레이어 아래로 쏴주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도중에 막 날아가는 프로블럼들을 좀 더 있어 보이는 용어로는 vanishing gradient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좀 경감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 구조라는 거는 이 레지듀얼 블락을 여러 차례 쌓아서 이루어진 네트워크 구조를 일컫습니다. 자, 그래서 레지넷도 똑같이 그 VGG넷처럼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레지듀얼 블락 하나하나는 3x3 컨볼루션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로 옆에 오른쪽 그림에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스테이지 같은 색깔로 표시된 각각의 스테이지가 시작될 때 컴마 나누기 2가 적혀 있죠. 이게 뭐냐면 그 스테이지가 시작할 때 그 스트라이드 2짜리 컨볼루션을 이용함으로써 다운샘플링을 2분의 1로 다운샘플링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을 두 배로 뻥튀기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넷에서랑 똑같이 그 레지듀얼 블록에 들어가기 전에 매우 빠르게 다운샘플링을 시킵니다. 그래서 인풋이 이미지는 224 곱하기 224짜리가 4번 줄어가지고 지금 56바에 56으로 빠르게 줄어듭니다. 자, 그럼으로써 네트워크 초반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서의
그 부동소수점 연산이 많이 경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구글넷에서 했던 것처럼 그 맨 윗단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상당히 적게 가져갑니다. 똑같이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써가지고 여기 맨 윗단에서의 파라미터 개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를 좀 경감시킵니다. 자,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 레즈넷은 옆에 옆에 숫자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구조들이 있는데요. 먼저 많이 얘기되는 구조가 레지넷 18입니다. 어떻게 18개의 레이어가 쌓이냐면은 일단 스템 그 맨 처음에 다운샘플링 하는 단계에서 224에서 56으로 다운샘플링하는 단계에서 컨볼루션 레이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1, 2, 3, 4에 대해서 다 레지듀얼 블락이 2개씩 들어가서 총 4개의 컨볼루션이 4번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리니어가 하나 있어요. 맨 위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하나 있죠. 그리고 여기 교재에서 리니어라고 썼네요. 자, 이 녀석은 이미지넷 탑5 에러가 10.92%였다고 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더 깊은, 더 높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도 있어요. 레지넷 34는 스테이지 1, 2, 3, 4의 그 레지드의 블락이 3개, 4개, 6개, 3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넷 탑5 에러가 8.58%였는데요. 자, 비슷한 VGG넷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VGG넷은 9.62 그 탑5 에러를 만들었는데 지금 레지넷 34가 이미 잘하죠? 그런데 그 VGG넷에 비해서 계산 시간이 한 4배 정도 경감이 됐습니다. 더 효율적이면서 더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 구조예요. 자,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더 적은 수의 파라미터랑 더 적은 수의 연산으로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게 이 왼쪽 그림의 베이직 레지듀얼 블락이잖아요. 그래서 위아래 모두 9HWC 스퀘어의 그 한번 포워드 패스 한 번당 바이어스 텀 제외하고 이 정도의 그 멀티플라이 애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게 되는데, 자, 이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바틀넥 블락이라고 새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3바 이상 컨볼루션을 중간에 냅두고 그 다음에 그 위아래 3바 이상 컨볼루션 대신에 1바 1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은 4배로 증폭시킨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자, 이게 바틀넥 레지듀얼 블락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전체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은 이 블락에 대해서 17HWC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곱해지는 상수가 18에서 17로 줄었고요. 레이어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레이어는 그냥 더 많은 넌 리니어리티가 들어가니까 더 인풋을 더 다양하게 가공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더 줄어들죠. 를 가지고 베이직 블락으로는 레지넷 18과 레지넷 34를 만들었는데요. 바틀넷 블락을 이용해가지고 레지넷 50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이지마다 블락 수랑 레이어 개수는 여기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넷 18이랑 레지넷 34는 베이직 블락 사용했기 때문에 블락 개수랑 레이어가 정확히 2배로 되죠. 그 다음에 레지넷 50은 블락 수랑 레이어 개수랑 3배의 그 구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지넷 바틀넥 구조가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자, 이 구조를 또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개수가 101개에서 이제 152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미지넷 탑5 에러가 드디어 5.94%까지 낮아졌네요. 물론 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더 많겠죠. 그래서 레지넷 152까지 가면은 그 11.3기가번의 그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라이 애드 오퍼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레지넷은 아직도 많이 사용됩니다. 이 이미지넷 챌린지가, 그러니까 이미지넷 챌린지 같이 여러 가지 사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 뭐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태스크,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태스크, 이렇게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이 있었거든요. 각 벤치마크들마다 다 1등을 하는 솔루션이 달랐는데요. 자, 2015년에 레즈넷이 전부 다 평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 레진의 구조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레즈넷에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많은 그 튜닝, 많은 개선을 시도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레즈넷을 개선을 좀 시도했는지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블락 하나의 디자인을 좀 바꿔보는 방안이 좀 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 블락의 계산의 오퍼레이션의 순서를 좀 바꿔볼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 그래서 왼쪽은 컨볼루션 하고 나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렐로 하고 나서 컨볼루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나서 이제 오리지널이는 더 하고 나서 렐로를 씌웁니다. 자, 그럼 왼쪽처럼 하는 경우에 그 윗단 레이어의 입장에서는 파지티브 값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사람 같은 저자인데 이 사람의 생각한 문제점은 아이덴티티 펑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웃풋은 다음 블락에 다시 인풋이 될 텐데 그 녀석이 넌 네거티브가 돼가지고 넌 네거티브만 인젝트 되는데 아이덴티티 펑션을 잘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대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이렇게 개선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즈를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이제는 진짜 모든 컨볼루션 웨이트를 제로로 하면 진짜 트루 아이덴티티 펑션을 배울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저스틴 존슨의 강의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이거를 열심히 설명은 안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냥 오더를 바꾸면 좀 더 좋아질 수는 있는데 그냥 하고 싶으면 해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큐러시가 아주 약간 늘어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21.3대 21.1, 그다음에 21.8대 20.7, 1%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되네요. 그래서 프레틱스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계산 복잡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그러니까 왼쪽은 아큐러시 단순히 성능 비교고요. 오른쪽은 이제 X축은 연산수, 연산 유닛 CPU나 GPU에 필요한 그 multiply add operation 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의 Y축은 그 탑원 아큐러시입니다. 왼쪽이랑 Y축이 똑같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헤비한 네트워크가 되는 거고 위로 갈수록 더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가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여기 원 중심으로 된 원의 크기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원이 크면 클수록 배워야 되는 파라미터의 개수가 큰 메모리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네트워크 구조가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인셉션 V4가 가장 위에 있죠. 이거는 그 레즈넷 구조랑 그다음에 구글넷에서의 그 네 개로 펴졌다가 모아지는 구조를 보통 인셉션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레즈넷이랑 그 인셉션 구조를 합친 인셉션 V4가 여기 슬라이드 구조 기준으로는 1등이라고 합니다. 자, VGG넷은 상당히 큰 메모리를 차지하고 많은 연산을 차지한다. 여기서도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구글넷은 아주 효율적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 알렉스넷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컴퓨테이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그 파라미터의 개수는 되게 많아 보이죠. 그다음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뭐 연산이나 파라미터 개수나 모두 모더레이트 하고요. 아큐러시는 되게 높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이라면은 레즈넷과 인셉션 V4를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5년까지의 히스토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2020년이죠. 왜 5년 전 네트워크 구조까지 얘기를 할까요?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2016년을 봤어요. 자, 0.6%의 개선이 있었어. 근데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냥 그 1등 하는 모델들을 다 그냥 앙상블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얘네들을 다 훈련시킨 다음에 얘네들이 내뱉는 대답을 그냥 집단 지성으로 그냥 메이저리티 보트에다가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뭐 그렇게 배울 만한 게 있진 않겠죠. 여러분도 그냥 나중에
마지막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앙상블을 시키십시오. 언제나 잘 워크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자, 레즈넷을 좀 임프루브 하기 위한 시도들이 좀 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얘기가 됐던 게 이 베이직 블락에서 발전된 게 바틀넥 레지듀얼 블락이었죠. 여기서의 그 레즈넷의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거의 개선 방안으로 사람들이 그냥 제안한 게 뭐냐면은 바틀넷 레지듀얼 블락이 좋으면은 우리 인셉션 모듈에서 배웠잖아요. 이 모듈 안에 여러 개의 경로로 평행하게 그냥 컨버전 해가지고 나중에 다 모으면은 더 성능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틀넥에서 라지 시계 대신에 스몰 시계를 도입해가지고 연산의 개수 전체는 그렇게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바틀넥 레지듀얼 블락에 대해서는 이거 한번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복습 삼아서 한번 유도를 해보십시오. 이 바틀넥 레지듀얼 블락을 여러 개 패러럴하게 주계로 하면은 이 전체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8 라지 C 스몰 C 더하기 9 스몰 C 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그 위 가로 세로 곱하기 이 요 패러럴한 요 연산의 개수 그래서 G 마지막에 곱하게 되거든요. 자, 만약에 17HWC 제곱이랑 오른쪽에 있는 그 왼쪽의 플랍 수랑 오른쪽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수랑 같다 이렇게 등식을 세우면은 좌측의 블락을 계산하기 위한 그 부동소수점 연산수랑 똑같은 연산이 거의 비슷한 연산이 되게 하는 스몰 c를 설정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라지 C가 64고 만약에 그 그룹 이 패러럴한 걸 4개를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은 스몰 C를 24로 설정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그 그룹을 32개로 설정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바텐에게 스몰 C를 4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는 좀 어드밴스드한 이슈라서 좀 저는 짧게 설명을 할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거의 그 대응되는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그룹드 컨볼루션은 뭐냐면은 지금 그룹이 원짜리 컨볼루션은 어디 보자. 그 채널 개수액에서 싱글 GPU를 써가지고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죠. 그룹이 2인 컨볼루션은 뭐냐면은 이 인풋에 C인 곱하기 H 곱하기 W를 채널을 기준으로 2개로 아예 스플릿을 해가지고 따로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중에 아웃풋 단계에서 모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약간 채널들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그룹은 반 개의 채널,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나머지 반 개의 채널만 보는 건데요. 이거는 GPU에 더 패러럴하게 계산을 시키기가 더 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그 계산 연산 비용들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드 컨볼루션 연산은 여기 그 파이토치의 conv2d 함수에서 이 그룹스 L 아규먼트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아까 그 패러럴하게 그 레즈넷을 패러럴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그 좌측처럼 그 파이토치의 그룹 컨볼루션 기능을 이용하면은 좌측처럼 그냥 한 큐에 연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즈넷에서 이 각자의 바틀넥 블락을 그룹드 컨볼루션으로 바꾼 거를 우리는 레즈넥스트라고 보통 부른다고 해요. 이게 2017년에 그 CVPR이라는 학회에서 제안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레즈넷에서 이제 레즈넥스트로 해왔더니 훨씬 또 아큐러시를 또 임프루브 시킬 수 있었다고 해요. 컴퓨테이션의 컴플렉시는 같게 가져가면서요. 이피션시는 여전히 같게 유지되지만 훨씬 더 성능은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10년만 해도 28.2%였는데 2.3%까지 쫙 낮아졌습니다. 자, 이제 또 2020년까지 3년의 시간이 남아 있네요.